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예. 한 번 더 큰 소리로.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새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되게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가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최신 기출 문제집 1, 2월에 푸는 것 중심으로 해서 오늘 특강이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일정이 잘 나와 있죠? 예, 첫 시간에는 이제 우리 두 분 합격생분들 말씀 듣고 두 분이 이제 88, 15, 16이라고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두 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요 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참 그 힘들 때인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 2, 3, 4월에 우리가 마음 관리 또 이렇게 생활 관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소개하시겠지만 현정 씨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혁 씨는 부천시에서 근무하고 부천시 뭐 무슨 구? 뭐 제가 이름밖에 모르겠는데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셨고, 그다음에 유혁 씨는 올해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3주째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번의 경우는 1, 2, 3번의 경우는 합격하신 분 직접 또 최근에 합격하신 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25분 시간 내서 88, 15, 16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 있죠? 그 문제를 그렇게 여기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교시, 3교시 동안에 그 20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면 좋겠는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보고 해보고, 특히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되게 그 야심차게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중담 리딩 들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제 독해할 때 많이 읽지 않고 어떤 일부분을 되게 잘 읽어가지고 답을 빨리 내는 방법, 그걸 이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조금 그 유행어처럼 만들고 있는 말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제가 종합반에서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외우는 거 많이 나눠주는 거 좋아하냐고, 외울 거 막 많이 적어주고 그러면 왜 좋아하는 거냐고, 외우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법원직 종합반 가서는 법원직은 거의 독해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왜 이렇게 많이 읽냐고, 읽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읽잖아요. 글자를 많이 보는데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자꾸 많이 읽고 그러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잘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풀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4교시에 다시 조금 난도 있는 문제를 8개 가지고 그걸 풀고, 마지막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집 한 권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4단계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6시까지 되게 좋은 시간이 되도록 같이 있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그 합격생들도 보시고 하셨으니 합격생 본 김에 지금 자료 보시면은 합격 수기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거 마저 봐버릴게요. 페이지가 붙어 있나요? 맨 마지막에 붙은 것 같던데. 그렇죠? 예, 두 분 같이 보시고. 이 친구는 올해 서울시에 합격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 되게 짧게 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짧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뭐 굉장히 짧게 7개월 만에 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7개월이든 뭐든 간에 공부했는가 방법을 보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학습 기간을 보시면 이 친구는 12월에 시작해가, 작년에는 이제 시험이 좀 늦춰졌잖아요. 근데 12월에 시작해서 영어 80점 만들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2580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있죠. 그래서 그 커리큘럼으로 기본기를 다졌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원래 영어를 좀 잘했대요. 밑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원래 영어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들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전부 수강을 해서 4월 중순까지 모든 강의를 들었고, 그러니까 배속을 빨리 해도 이해를 잘 해가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론은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봤음,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아까 유혁 씨, 현정 씨 공통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 기본 공부했던 거는 계속해서 문제풀이 보면서 했었다. 그 얘기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 파워그래머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기는 이제 5월부터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7, 8, 서울시가 7월 22일에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지 않은 거예요. 5, 6, 7 이렇게 석 달 잡은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최신 기출 문제집하고 이걸 했고, 네, 문제는 반드시 시간 내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 시간 내에 푼다는 게 참 말이 환상적이죠.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내에 풀면. 근데 이제 몇 년을 공부하고도 5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까 현정 씨 같은 경우에 케이스 얘기를 했잖아요. 시험장에 40분씩 50분씩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게 하려고 88, 15, 16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표지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의 특강은 과감하게 풀고, 첫째 과감하게 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철저하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세 번째 그 집요하게 보완하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과감하게 푼다는 건 시험 20문제를 세 덩어리로 나눠서, 두 번째 그 표 보이시죠? 예, 그래서 PPT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여기 있네요. PPT로 보시면 여기 써 있듯이 8번 위에다가 8분 이렇게 끊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위에다 16분 이렇게 쓰고 25분에 딱 끝내요. 그러면은 8번까지 7문제가 있는데요. 7문제 절대 다 풀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 풀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방어 점수가 있잖아요. 몇 점을 방어하고 싶냐, 몇 점 방어하고 싶어요. 70점 방어하고 싶으면 3개씩, 2개씩 틀릴 수 있어요. 2개씩 틀리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서 5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7문제 중에 5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도 7문제 5개 맞추고, 여기 6문제 중에 5개를 맞추고, 독해가 조금 강하다든지 그러면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한 구간당 2개씩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2개 여기 틀린다 그러면 6문제 중에 4개 맞추면 돼요. 그래서 5개, 4개 맞추면 70점이 되잖아요. 자기 방어 점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나는 70점이 방어다. 그러면은 보면 문제를 보다 보면 되게 내가 약한 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찍고 내가 풀만한 5문제를 골라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푸는 거죠. 그러다가 또 8분이 돼버리면 그것조차 찍고 넘어가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방어 점수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80점 정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그에 다른 얘기를 여러분이 그 케바케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요걸 이렇게 끊어놓고 가면은 어려운 문제에 막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8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똑같이 5점인데 어떤 거는 막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에 말려들지 않고, 그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열심히 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합격 수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25분, 문제는 반드시 시간 내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25분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너무 그 확실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공단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베스트 글로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그 친구도 올해 합격했는데 작년에 40분 풀고 35점이 나왔대요. 그런데 올해 시험 봤을 때 25분 풀고 95점이 나왔대요. 40분에 35점이었는데 25분 풀고 95점 맞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8, 15, 16을 썼을 때 드러난 하나의 사례이지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친구도 풀었다 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틀린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은, 그러니까 틀린 것만 봤다는 게 아니에요. 맞췄어도 잘 몰랐던 거 있죠. 그걸 짚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끝날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틀린 부분 동그라미, 모르는 부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틀린 부분과 모르는 부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문제 틀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맞히긴 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오답 노트, 아까 이제 현정 씨 와서 얘기한 거는 이제 현정 씨가 이제 나머지 과목 그 왜 OX 가지고 줄이고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으면 좋겠었고, 또 오답 노트라는 건 이제 자기가 푼 문제 다시 보고 해야지 자꾸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제 제가 제안하는 여러분한테 오답 노트는 그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그 88, 15, 16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제안하는 오답 노트는 역시 그냥 노트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위에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위에다 틀린 이유를 적는데요. 틀린 이유 샘플을 보시면, 자,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어드바이스가 불가산명사라는 걸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뭘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틀렸다고요. 또는 보기를 끝까지 보지 않아서 틀릴 때가 있어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봤더라면 맞췄을 문제를.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명확히 냉철하게 분석을 하자면, 어떤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걸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아, 이 문제가 지각동사 더하기 동사원형이다. 그걸 옮겨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이유 있잖아. 내가 틀린 이유. 그건 대체로 뭘 몰라서라기보다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다. 때로는 몰라서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틀린 이유를 찾아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못 잡다가 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 틀린 이유를 자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틀린 이유 찾는 이유 뭐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쓰자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그 한 문제마다 내가 틀렸으면 이걸 왜 틀렸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맞힐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1, 2월 공부는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3월이 됐을 때는 틀린 이유, 맞힌 이유, 틀린 게 적혀 있는 그 문제를 쭉 모아서 다시 보면 1, 2월을 지나다 보면 아, 이런 건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틀릴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건 빼고. 이제는 틀릴 리가 없는 문제들은 빼고 아직도 틀릴 것 같은 문제들만 이제 서머리 노트를 따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는 제안을 일단 막판에 드리려고 그러고. 근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여쭤본 건 틀린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랬죠? 잘 모르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르는 지점이라는 거는 맞히긴 맞췄지만 내가 시원하게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맞히긴 맞췄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조금 그래서 맞히긴 맞췄지만 조금 모르는구나 이거고 틀렸다는 거는 왕창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거의 이게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손을 못 대는 문제를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맞췄든 틀렸든 조금만 더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좋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게 더 좋겠나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유익하겠나요? 이게 점수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번에 서울시에 합격한 친구들 그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거기 어떤 친구가 이래요. 저 잘하는 사람인데 그 틀린 문제를 보면은 80%는 또 틀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도 분명히 틀린 문제 자꾸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틀렸던 문제는 그 친구 수준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다는 거예요. 오답 노트 같이 했음에도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럼 이 친구가 그 틀렸던 문제 다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맞힌 문제들 있죠. 그걸 더 잘 맞히면 그때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맞힌 문제를 더 잘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70점이 나왔는데 80점이 나왔는데 80점 내는데 23분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봐요. 맞힌 문제를 열심히 봐. 그러면 23분이 아니라 18분이면은 70점, 80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죠. 남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푼다면 틀렸던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틀린 문제는 만약에 자기가 5개, 6개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만만한 걸 골라요. 그래서 2개만 제대로 공부해요.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합격생들도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20문제를 다 보잖아요. 꼼꼼하게. 다 보면은 그 친구 영어 꽤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서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너 시간 어떻게 매일 박아요. 그러니까 하다 말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학생 그 계획 짜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계획을 잘 짜야 되잖아요. 많이 하려고 그러면 계획이 자꾸 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최소한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내가 맞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덜 불안해하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맞힐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2문제씩만 만만한 문제 2개 틀린 것 중에 2개만 골라서 요 정도는 아 요만큼만 했으면 맞췄겠구나 싶은 거 2개만 찾아서 계속 보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자꾸 늘어나겠죠.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그 최신기출 문제집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근래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틀린 거를 자기의 이게 당치 않은 틀린 문제를 계속 열심히 보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고 그걸 하는 동안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점수화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봅시다. 예, 그러면은 다시 그 아까 합격생 얘기 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 정말 환상적으로 잘했다 싶어진 부분은
틀린 부분만 본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까지도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거고, 이 기본서 가서 본다는 건 아까 두 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생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시험이 가까우면서 문제풀이를 하루에 모의고사 2회 정도씩 해서 감을 익히는 데 집중했다 이랬는데, 이건 이 친구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출문제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뭐 보기는 봐야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원래 상당히 잘했고 앞부분 되게 많이 박아놨기 때문에, 아까 유혁 씨 같은 경우 하루에 6회씩 문제 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감이 살고 막 그럴 때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막 되게 많이 풀고 이러는 거는. 자, 그다음에 문법 좀 보시면은 이 친구도 아까 현정 씨도 그랬지만 공무원 영어 핵심 문법이다, 이렇게 아마 현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혁 씨가 그랬나? 뭐 하여튼 대부분 문법이 잡혀야 일단 이 친구 말 문장의 구조와 틀이 확립되지 않으면 결코 80점 이상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고 가야 되는 생각으로 공통영어 시작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태도고, 그다음 예습 복습지라고, 왜 한 장 예복습지라고 하는 거 저희도 많이 만들었어요. 공통영어는 꼼꼼 독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책을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써보고 풀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잘 활용했다는 얘기도 참 좋은 지점이다 싶고, 파워그래머 얘기를 또 많이 했고, 예, 동사와 관련한 부분 중요해서 몇 번씩이나 봤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강수정닷컴에서 12월 초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2580이라고 저희 커리큘럼이 공통영어, 파워그래머, 파워워드, 중단문 리딩, 그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5권은 많이 줄인 듯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영어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다 봐야 될 것 같고, 파워워드, 파워그래머의 경우는 파트 2의 동사 부분, 그 부분만 확실히 계속 그것만 본다면 동사 구조가 분명하면은 종속절 처리도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다음에 파워워드의 경우는 500개 단어 줄인 거긴 하지만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앞에 300개로 줄여서 한다든지, 앞에 300개가 되게 핵심이니까 중단문 리딩도 앞에 독해 기술만 반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학교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맞는 얘기라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 아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넓게 들어놓은 거는 바닥에 깔고 가장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이게 양쪽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확실하게 아는 것만 되게 좁게 있으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건 없이 넓게만 알아두면은 그게 자신감을 형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의 형성은 정말로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는 거고, 이걸 내가 정말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물론 바닥에 깐 게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아는 거겠죠. 이 양쪽을 같이 가져가야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동사 부분만 반복해서 봤다,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여러분이 지금쯤은 생각해야 될 얘기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어휘 공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어 외울 때 그냥 한 단어만 외우지 않고 뭐 관련 어휘 같이 봤다 하는, 그냥 파워워드의 시스템을 따라간 경우고요. 그다음에 독해 중단문 리딩의 경우에 첫 문장에서 주제를 예측하고 읽어야 속도가 빠르며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합격생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뭐 첫 문장의 위력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배워서 이걸, 그리고 또 사용하신 분들은 더 정연을 해서 가서 아주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합격생 중에 그 자세하게 이런 얘기 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와, 그걸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치 못 걷다가 걷는 사람처럼 자꾸 넘어지고 어색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진도에 맞게 키워드 표시해 가고 선생님이 한 거랑 비교해보고 나는 이거 뽑았는데 선생님이 왜 저걸 뽑았을까 하고 그걸 생각을 해내려고 그러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친구도 100점 맞고, 저는 요번에 서울시 그 합격생들, 서울시만 요번에 붙은 친구들 14명의 이런 수기를 받았는데, 그 친구 중에 100점 맞은 사람이 4명 있어요. 서울시 100점이 4명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시 합격한 14명의 학생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92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계속 나갔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 첫 문장 요거 잘 사용하시기를 더욱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독해 부분의 두 번째 줄을 봐도 강수 선생의 문제풀이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정확한 지적이라고, 그냥 사실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자는 거지 위험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를 부단히 반복해서 문제풀이 시 활용한다면 시간을 줄이면서
다른 과목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늘 하는 얘기고 실제로 학교생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마지막, 그러니까 역시 실전처럼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 부분을 이제 지켜주셔야겠어요. 그래서 25분 88, 15, 16 끊어가지고 막 어떤 친구는 막 15분에 풀고 20분에 풀고 막 그러는데 그럼 되게 불안한 일이에요. 그냥 영어는 25분은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빨리 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빨리 풀면 어떤 날은 늦게 풀어요. 그러니까 그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되게 불안한 일이에요. 영어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25분은 그냥 깐다. 그래서 뭐 시간 좀 남으면 좀 더 맞추면 좋지. 100점이 아닌 이상. 그리고 하나 좀 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분은 해서 항상 똑같이 푸시고, 그다음에 영어를 먼저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5과목 중에 영어를 먼저 푸셔야지 된다고. 예, 특히 제 커리 많이 타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마 다들 이제 뭐 순서대로 풀거나 영어를 마지막에 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 건. 영어를 마지막에 푸는 거는 그냥 별로 합격할 가능성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왜 마지막에 푸냐고요. 영어를 왜 점수로 시간을 확보한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첫 번째, 영어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없죠. 영어 시간이 없어요. 예. 또는 왜 영어를 마지막에 푸느냐. 영어부터 풀면 기분 잡쳐서 그렇대요. 그럼 나중에 잡치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논리가 안 서는 얘기예요. 영어를 마지막에 푼다는 거. 그냥 영어에 약하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걸 뒤에 두고 있으면 앞에 네 과목조차 집중할 수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상시에 25분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 풀면, 문제집 받으면 25분 딱 끊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풀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그 지점을 잘 지적해서, 이 친구 영어를 먼저 푸는 것이 합리적. 저 이거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겁니다. 뭐뭐함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뭐뭐함이라고 합격 수기 쓴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딱딱 끊어지고 정확해서 야 대단하다 하고서 이제 여러분 참 보여드릴 좋은 얘기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간 계산도 편리하며 영어는 일반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시간에 쫓겨 풀면 망치는 경우가 태반임.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문제 푸는 양을 늘려 실전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이랬는데 이 부분만큼 저는 썩 동의하진 않아요. 이 친구의 케이스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사실 용감하게 공부한 만큼 뭐 현정 씨 저번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시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2012년에 합격했을 때 최고 득점자 6명 중에 3명이 강수학 영어로 공부한 사람들이래요. 서울시 합격자 중에. 그래서 서울시청에 들어간 사람 6명 중에 3명이 강수학 영어로 공부했다고.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현정 씨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 가까울 때 뭐 풀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일단은 붙어야 되죠. 그렇죠? 아주 뭐 최고 득점을 한다거나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굉장히 마음이 막 여유가 있다거나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푼 거 40회, 기출문제 40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잘 다룰 수 있으면 80점 나옵니다. 25분에. 근데 그 정도가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뭘 해야지 그 정도를 잘 다룰 수가 있느냐. 밑에 어휘 문법 독해가 깔려야지 그걸 잘 다룰 수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설명은 많이 드렸다 싶습니다. 이제 과정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밑에 것을 깔고 나면 기출 문제가 꽤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확실하게 이 정도는 내가 굉장히 안정감을 있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걸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영어가 이제 2월 말이 됐을 때쯤에는 80점 이상이 계속 나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자주 그런 얘기 듣고 있어요. 80점 언저리에서 막 90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단기 게시판에 쓴 친구 70점 나오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2월 말에 그 정도 상황이 되면요, 3, 4, 5, 6이면 합격합니다. 그 자신감이 엄청난 거죠. 영어가 돼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라인을 우리 잘 타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바로 가기에는 여러분이 좀 쉬어야 되니까 10분 있다가 그러면 문제를 88, 15, 16에 따라서 풀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